잘 주셨나요? 이제 앞에서 저희가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원가법에서 적상가액을 구하는 거에 대한 기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조달 원가의 산정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그리고 연습을 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지수법. 두 번째 뭐였어요? 변동률 적용법. 세 번째 뭐였어요?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산정하는 방법. 지수법은요, 신축공사비 곱하기 건축 시점 분의 뭐였어요? 기준 시점이었고요. 건축 시점은 언제나 100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변동률 적용법은요, 신축공사비 곱하기 1 플러스 변동률의 기간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기간에 대해서 잘 체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곱미터당 산정 방법은요, 직접 공사비 더하기 간접 공사비 더하기 수급인의 적정 이윤 더하기 통상의 부대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지수법이든 변동률 적용법이든 곱하고 그리고 난 뒤에 무엇으로 나눈다고요? 연면적으로 나누어서 제조달 원가를 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수법, 변동률 적용법, 그리고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산정을 했고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배워야 되나? 감가 수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감가 수정이 무슨 뜻이에요? 가치가 감해진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어떻게 된다? 감해진다. 무슨 말이에요? 공제된다고. 뺀다고 그 뜻이에요. 뺀다라는 뜻이에요. 뺀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에서요? 제조달 원가에서요. 자, 그럼 우리는 적상가액 구하는 방법이 제조달 원가에서 뭘 빼는 건데요? 감가 수정액을 빼는 거예요. 혹은 감가 누계액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앞에서 뭘 배웠어요? 제조달 원가를 계산하는 법을 배웠고, 그럼 이제 뭘 배워야 되겠어요? 감가 수정액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감가 수정의 의 함께 볼게요. 자, 감가 수정의 뭐예요? 뜻이에요. 의예요.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즉 빼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 무엇을 세 가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한다.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무엇을? 가격을 됐죠. 가격을 어떻게 한다? 적정화하는 작업을 감가 수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빼는 거죠. 감가 수정이 뭔데요? 제조달 원가에서 빼야 할 요인이 있는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감가의 요인을 다 빼준다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공제한다라는 거예요. 차감한다라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죠.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우리는 감가 수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거는요, 최유효 이용인 거고요. 최유효 이용, 가장 최고로 쓰는 거 최유용이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 상태에서 산정되는 거고요. 감가 수정이니까요, 실질적 가치의 감소분의 측정이니까 시점이랑 관련이 있는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과 관계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감가 요인에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세 가지 나왔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가 나왔고요. 물리적 감가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노후화되는 거, 늙는 거, 그리고 마모, 파손, 재해. 요거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마모, 닳는 거, 파손, 부서지는 거, 재해, 입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산사태가 일어났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수해를 좀 입었다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해를 입어서 무엇이 된다고요? 부서지는 거. 물리적 감가고요. 기능적 감가는요, 건물과 부지가 안 맞아요. 그리고 설계가 안 좋고요, 능률이 떨어지고요,
시간이 지나서 너무 구식화가 됐고요. 설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엘리베이터가 부족하다. 이 정도로 봐도 되겠죠. 세 번째는요. 경제적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는요. 환경 이야기가 꼭 나와야 되고요. 지역 쇠퇴 시장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요. 주로 외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적 감가는요. 주로 내부에서 안 맞는 거고 그것만 정리해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법률적 감가는요. 소유권의 불완전성 그리고 법 규제를 위반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감가 요인에는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에 뭐 더 한다고요? 법률적 감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감가 수정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직접법과 간접법을 말씀드리면서 직접법은요. 해당 물건 직접, 간접법은요. 대상 부동산 말고 다른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직접법의 내용에 대해서만 잘 보시면 되세요. 자, 직접법은요. 크게 세 가지 뭐예요? 내용연수법, 관찰, 감가법, 분해법이 있는데요. 내용연수법에는요. 정액, 정률, 상환, 기금법이 있고요. 정액법을 주로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액법으로 적산가액 구하는 것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는 거고요. 정액법은요.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곱해서 정율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관찰 감가법은요, 여러분 그거예요. 직접 가서 내가 보고 이게 감가해야 될 요소구나 라고 보고 직접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직접 가니까 가서 내 눈으로 보고 그 뜻이고요. 분해법은요, 다 분해시킨 거를 각각 뭐예요? 감정평가하여서 다 더하는 것을 분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요. 내용연수법에서 정액법이 자주 나오니까요. 꼭 정액법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간접법은요. 시장추출법과 임대료 손실환원법이다.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 주셔야 되세요. 중요한 건 뭐다? 직접법의 내용연수법. 그 중에서도 정액법이 중요하다는 거. 직접법에는 무슨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연수법. 그리고 두 번째 관찰 감가법. 그리고 세 번째 분해법 세 가지가 있고요. 내용연수법에는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 기금법이 있다. 그 중에서 문제를 낸다면 정액법에서 문제가 자주 나온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간접법 한번 읽어만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연수법, 즉 직접법에 있는 몇 가지? 세 가지. 정액법, 두 번째 정율법, 상환, 기금법.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정액법이다라는 거. 정액법은요. 주로 건물이나 구축물에서 쓰고 있는 건데요. 매년 감가액을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감가 총액 하시면 되고요.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됩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감가 누계액을 구할 때는요. 매년 감가액 곱하기 경과 연수라는 거. 여기 매년 감가액 나와 있죠? 매년 감가액, 매년 감가액. 나누기 경과 연수하면 뭐가 나와요? 감가 누계액이 나와요. 그 감가 누계액이 뭔데? 여기 제조달 원가에서 뺐을 때 뭘 구할 수 있다? 적산가액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요. 제조달 원가에서 빼기 뭘 빼요? 잔존가치 빼요. 나누기 뭘로 나눠요? 내용연수로 나누고 곱하기 경과연수. 한 개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감가. 이게 뭐라고요? 감가 누계액이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요. 감가 수정액이라는 거. 이것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문제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요 문제가. 정액법으로 구한 거. 적산가액은 얼마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정액법이다 보니까는 정해진 액수가 일정하다는 거죠.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감가 누계액은 경과연수에 따라서 똑같이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한다라는 거죠. 액수가 정해진 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무엇이? 누구의 액이? 라는 거예요. 이게 정액법이었고요. 두 번째, 정률법은 가볍게 보시면 되세요. 정률법은요, 제조다원가 구할 줄 아시죠? 그쵸? 신축공사 곱하기 지수법, 변동유적원법, 그리고 제곱미터당 제조다원가법을 통해서 구하시고요. 잔존가치율을 곱하고 기간승을 해주시면 되세요. 문제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정밀법은요, 기계나 기구에 많이 쓰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잘 안 나와. 왜? 정액법은 건물에다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 부동산을 하는 전문가니까 정액법 문제가 자주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적산가액 구하는 방법은요, 하나도 안 어렵죠. 감가율의 n승, 잔가율의 n승이라는 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상환기법은요, 문제 안 나와요. 문제 안 나오는데 매년 감가액은요, 감가 총액에다가 상환기금률을 곱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년 감가액이 정액법보다는 적고 적산가액은 정액법의 경우보다 많다라는 건데 요건 그냥 읽어만 두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정액법이다. 정액법은요, 제조다 원가 빼기 감가 누계액인 거고요.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은요, 제조다 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 내용연수로 나누고 경과연수를 곱한다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조다 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 경제적 내용연수 나누고 경과연수 곱해 주어서 뭐 구한다는 거예요? 감가누계액 구한 바 라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잘 정리해 주세요. 정액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비교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넘어가시죠. 감가수정은요, 우리 이제 요거 필요하죠. 감정평가할 때 쓰는 거고요. 내용연수로는요, 무조건 경제적 내용연수를 쓰는 거고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기능적 감가요인이 다 감가로서 존재하고요. 기준 시점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기준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가상각은요, 어디에 쓰는 거냐면요, 회계할 때 쓰는 거예요. 회계할 때. 회계할 때 쓰는 거고요. 법정 경과 내용 연수를 쓰는 거고요. 물리적, 기능적 감가 요인이 있고요. 경제적 감가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은요, 대상 물건에 투자한 만큼 회수할 수 있느냐, 비용 배분할 때 감가상각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적용하는 부분요, 보시면 되는데 감가수정 적용하는 부분만 보죠. 제조다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현존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내가 다시 가지고 왔을 때, 내가 다시 신축했을 때 드는 비용에서 감가수정을 빼는 거죠. 관찰감가법 인정하고요. 토지에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에 인정하고요. 특히나 비상각자산에도 인정을 해줍니다. 이 비상각자산이 뭔데요? 조성지나 메리트 같이 상각이 안 되는 자산에도 인정을 해준다는 것만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도 함께 적산가액을 제대로 구해보러 왔어요. 정액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제조달 원가에서 뭐 한다?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 누계액을 빼준다라는 게 포인트였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저와 함께 구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제조달 원가에서 요 빼는 행위를 우린 뭐라 그래요? 감가수정이라고 얘기해요. 빼는 행위 자체를 감가수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빼는 금액이 뭐냐고요? 빼는 것이 감가누계액, 감가수정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감가누계액, 즉 감가수정액을 구하는 방법은요, 제조달 원가에서 뭐 빼요? 잔존가치 빼고 내용연수 나누고 경과연수를 곱하는데 여러분, 자 볼게요. 그러면 쌤, 제조달 원가는 지문에서 주나요? 안 주죠. 제조달 원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앞에서 해야 되겠다. 제조달 원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제조달 원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신축공사비 곱하기, 맞죠? 뭐 써야 돼요? 지수법을 쓰든 변동률 적용법을 쓰든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비용을 쓰든, 그쵸? 이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뭔데요? 이 제조달 원가죠.
그게 뭔데요? 여기 제조사 원가죠. 맞죠? 얘도 계산해야 돼요? 당연히 계산해야지. 얘는 마지막에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 제조사 원가를 구한 다음에 뭘 빼줘야 돼요? 빼기 못 빼요? 잔존 가치율. 요건 여러분 시험에 나와요. 지문에 줘요. 지문에 준다고. 지문에 반드시 준다고. 오케이. 그리고 뭘로 나누어야 돼요? 내용 연수. 내용 연수로 나누어야 돼요. 지문에 줘요? 네, 이것도 지문에 줘요. 지문에 준다고. 지문에 나와 있다고.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나와 있다고. 반드시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거 나와 있다고. 그런데 곱하기 뭐 한다고요? 경과 연수를 해야 되는데 이 경과 연수를 지문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왜? 몇 년 지났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뭐 한다고요? 지문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게 두 가지 포인트네. 제조자 원가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뭐가? 경과 연수가 얼마가 되었는지도 중요하네. 그러면 잔존 가치랑 내용 연수는 지문에서 줘요? 네, 줍니다. 줘요. 그래서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조자 원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경과 연수를 지문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몇 년이 지났는지 몇 년이 흘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가 누계액이 나오는 거고 이 감가 누계액을 뭐에서 뺀다고요? 제조달 원가에서 다시 빼주면 이게 뭐고 하는 건데요? 적산가액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34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적산가액 구하는 방법 반드시 보시고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 요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조달 원가에서 빼기 제조달 원가를 구한 거에다가 뭘 뺀다고요? 잔존 가치율을 뺀다고요. 잔가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잔가율 빼고, 그쵸? 그리고 나누어요. 뭘로 나눠요?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누고 곱하기 뭘 곱한다고요? 경과연수 곱한 값을 제조달 원가에서 빼준다라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요. 꼭 저랑 잘 정리를 하시죠. 제조달 원가 빼기 제조달 원가 빼기 잔가율 나누기 경제적 내용 연수 곱하기 경과연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11번 문제 한번 천천히 풀어보시죠. 자,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을 구하여라. 30일의 기출문제였고요. 체크하셔야 될 거 정액법이죠. 맞죠? 그러면 정액법이니까요. 제조달 원가에서 빼기 제조달 원가 제조달 원가 빼기 제조달 원가 빼기 잔가율 나누기 경제적 내용 연수 곱하기 경과연수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지수법이에요? 변동률 적용법이에요? 한번 물어보죠. 자, 제조달 원가 구하는 거 나왔죠? 신축 공사비 곱하기 세 가지가 있었죠. 지수법, 변동률 적용법,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구하는 거 있었죠. 그러면 이 문제는요. 지금 보세요. 신축 공사비가 나왔죠. 얼마? 6천만 원. 근데 지수가 나왔네. 기간 확인. 오케이. 구했죠. 그러면 제조달 원가 한번 구해보죠. 자, 제조달 원가 얼마예요? 6천만 원. 맞아요. 신축 공사비 곱하기 쌤 여기서 무슨 방법 쓰는데요? 지수법 나와 있죠. 지수법 곱하기 얼마예요? 건축비 지수 언제나 100 그쵸? 기준 시점 지수 얼마? 110 됐죠. 이거 따로 구할 필요 없네요. 제조달 원가 얼마예요? 6,600만 원
나온 거예요. 6,600만 원 나왔고 빼기 자 제조정가 그대로 오죠. 그대로 그대로 오세요. 자 6,600만 원 빼기 제가 요거 지문에 나온다 그랬죠. 지문에 나온다 그랬죠. 잔가율 얼마예요? 10%. 잔존가치율 빼기 얼마? 10%. 맞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누기 나누기 요거 내용연수 뭐 나오고요? 지문에 나온다 그랬죠. 내용연수 얼마예요? 경제적 내용연수 얼마예요? 40년 나누기 얼마? 40 되셨죠? 곱하기 얼마? 경과연수 이게 뭐예요? 경과연수죠. 요거는 뭐였어요? 우리 여러분 지문이 아니라 뭐였어요? 지문에서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지문에서 꼭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경과연수 몇 년 지났어요? 쌤 어디서 확인하는데요? 여기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월 1일 9월 1일 정확하게 몇 년 지났다? 2년 지났다. 맞아요. 곱하기 얼마? 2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6,600만 원에서 저희가 빼야 될 10% 그리고 나눠야 될 40년 곱해야 될 2년 한번 계산해 보죠. 자, 6,600만 원 빼기 10% 나누기 40년 곱하기 2 하니까 얼마가 나온다고요? 요게 총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고요? 총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297만 원이 나온다고요. 되셨어요, 여러분? 얼마가 나온다고요, 쌤? 죄송해요. 297만 원이 나온다는 거. 297만 원이 나오고요. 최종 6,600만 원에서 얼마 뺀다고요? 297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6,303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맞아요. 6,303만 원이 나오는 거.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 이렇게 나오겠네. 맞네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산가액이 딱 나오면요. 요걸 써주세요. 제조사료 원가 빼기 제조사료 원가 빼기 잔존가치율 나누기 내용연수 곱하기 경과연수 딱 쓰시고 제조사 원가는 구해야 되죠. 잔가율은 잔가율은 지문에 있죠. 내용연수는 지문에 있고요. 경과연수는 지문에서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6,600만 원 빼기 6,600만 원 빼기 잔가율 나누기 내용연수 곱하기 경과연수 이 금액을 구하셔서 6,600만 원에서 빼주시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적산가액 구하는 방법이 된다고요. 그래서 2018년에 지어져 있는 현재의 이 건물을 2020년 현재 다시 지으려면은 얼마가 들어요? 6,303만 원이 더 3만 원이 든다는 이 뜻이에요. 2018년에 얼마 들었는데? 6천만 원 들었는데 2020년에 새로 지으려니까 얼마 든다는 건데 6,303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적산가액이에요. 자, 여러분 방금은요 여러분들이 지수법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구하냐면요 공사비 상승률을 통해서 우리는 변동률 적용법을 통해서 구해 볼 거예요. 변동률 적용법. 방금은 지수법 썼죠. 지수법. 지수법. 뭘 보고? 요걸 보고 지수법을 썼죠. 근데 이제 지수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지수가 안 나와 있죠. 변동률 적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 변동률은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5%씩 상승했다. 이게 뭐예요? 변동률 적용법 써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함께 또 차분하게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 신축공사비가 얼마예요? 3억이죠. 3억이죠. 자, 우리는 위에다가 공식을 쓰고 시작할게요. 제조달 원가 빼기 제조달 원가 빼기 전종가치율 나누기 경제적 내용연수 곱하기 경과연수라는 거고, 경과연수 얼마 지났어요? 2년 지났네요. 오케이, 지문에서 확인 끝났고요. 장가율 얼마예요? 잔존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고, 경제적 내용연수 얼마? 50년 나와 있네요. 끝났네요. 제조달 원가만 잘 구하면 되겠네. 맞아요? 제조달 원가 저랑 구해보죠. 자, 제조달 원가 구해보죠. 신축공사비 얼마? 3억 곱하기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 그리고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구하는 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뭘로 구한다고요? 변동률 적용법으로 구한다고. 맞아요. 그럼 1 플러스 0.5%씩 상승했으니까 0.05에 기간 몇 년 지났어요? 이게 중요하지. 기간 체크하는 게. 기간이랑 경과연수는 같죠. 그래서 몇 년 지났다고요? 2년 지났다고. 요게 뭔데요? 이게 제조달 원가라는 거고요. 저와 함께 여러분 천천히 한번 구해보시죠. 자, 3억 쳐주세요. 3억. 3 누르고 0 두 개 4번. 3 00 00 00 00 해주시고 곱하기 얼마? 1.05 곱하기 1.05 두 번 하시면 되죠. 두 번 하면 얼마가 나와요? 3억 3,075만 원이 나와요. 맞아요. 쌤, 이게 뭔데요? 제조달 원가라는 거지. 그럼 이제 끝났어요. 이 제조달 원가를요, 구했죠? 뭘 구했는데요? 제조달 원가 구했어. 제조달 원가 구했어요.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제조달 원가 얼마? 3억 3,075만 원. 맞죠? 빼기 똑같이 3억 3,075만 원. 맞죠? 빼기 잔존가치 있어요 없어요? 잔존가치 없음. 맞죠? 없죠. 나누기 경제적 내용연수 얼마? 50년 있고요. 경과연수랑 변동률 적용법의 기간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저랑 함께 계산해 보시죠. 자, 3억 3,075만 원 치시고요. 3억 3,075만 원 치셨어요? 계산기 갖고 하셔야 됩니다. 계산기 갖고 하셔야 돼요. 3억 3,075만 원 치시고요. 빼기 있어요 없어요? 잔가율 없음. 빼기 0 됐죠? 나누기 얼마예요? 50. 그쵸?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와요? 요게 1,323만 원 나오네요. 얼마 나온다고요? 1,323만 원 나온다고요. 요게 뭔데요, 쌤? 요게 감가수정액, 감가누계액이 되겠죠. 감가누계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금액을 어디서 뺀다고요? 3억 3,075만 원에서 빼준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거 다 지울 필요 없죠? 1,323만 원 빼기 3억 3,075만 원 하면 얼마가 나와요? 얼마가 나와요? 그냥 여기서 바로 빼주셔도 되죠. 왜냐면 마이너스만 떼면 되니까. 그래서 1,323만 원 빼기 3억 3,075만 원 하면요, 3억 1,752만 원이 나오게 되겠어요. 3억 1,752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얼마가 나온다고요? 3억 1,752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12번 문제였었습니다. 무슨 방법? 변동률 적용법. 앞에 건 뭐? 지수법. 두 번째 건 뭐? 변동률 적용법.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안 어렵죠.
세 번째는 뭐예요?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구해라 라고 나왔죠.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 지문에서 제가 체크하고 넘어가라고 했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 연면적 요거였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나누어 줘야 될 게 연면적이지 대지면적이 아니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신축공사비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신축공사비가 여기 나와 있네요. 준공 당시의 공사비네요. 이게 뭔데요? 신축공사비가 되겠고 총 얼마예요? 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4억이에요? 4억. 오케이. 이게 뭔데요, 여러분? 신축공사비. 됐죠? 그러면 변동률 적용법도 역시 신축공사비에 무슨 방법? 지수법, 변동률 적용법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럼 여긴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지수. 지수법 쓰면 되겠네요. 4억 나왔죠? 4억 곱하기 건축지수 얼마? 무조건 100이죠. 기준 시점 얼마? 145 나왔고 그럼 이게 뭔데요, 여러분? 이게 뭔데? 이게 제조달 원가가 나온 거고요. 여기에 나누기 뭐 한다고요? 1450 한다고요. 왜요, 쌤? 연면적으로 나누어 주니까. 그럼 이건 답은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4억에 1.45 곱하고 나누기 1450 하면은 145랑 1450이랑 똑같네? 그러면 1.45 곱해주고 1450을 나누면요. 4억에서요. 공세기를 날리면 되겠죠. 답 뭐 나와요? 4번. 쌤 왜요? 1.45를 곱하고 1450을 나눴잖아. 그러면 세 자릿수, 천의 자릿수가 날아가겠죠. 그러면 4억에서 공세기 떼면 뭐가 나와요? 40만 원 나와요. 숫자를 보는 눈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한번 곱해볼게요. 죄송해요. 자, 4억 쳐주세요. 4억. 자, 4 치시고요. 공 4개. 공 2개 들어있는 거 4개 누르세요. 4, 00, 00, 00, 00 해주시고요. 곱하기 145 되셨나요? 나누기 100 하시면 얼마 나와요? 5억 8천 나오네요. 네, 5억 8천. 여기서 나누기 얼마? 1450 하면요. 정확하게 얼마가 나온다고요? 40만 원이 나온다고요. 아까 우리는 얼마 나왔어요? 32만 5천 원 나왔죠. 연습할 때는요. 실전에서 얼마 나왔어요? 40만 원 나왔네요. 25회 기출문제였습니다. 요게 제조달 원가,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요 숫자랑 요 숫자의 자리수 차이가 3개밖에 없어서 답이 바로 제 눈에는 보였네요. 그렇죠? 숫자를 맞춰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그런 의도까지 파악하시자면 굉장히 빨리 풀 수가 있겠네요. 왜요? 여기랑 맞춰둔 숫자니까요. 연면적으로 나누라는 거에 대한 은근한 힌트였을 수도 있죠.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연면적이라는 거예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 시점에 뭘 구하래요? 감가수정액을 구하래요. 좀 새로운 문제인데? 25회 때 나왔던 거? 적산가액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적산가액을 구하는 것 아니다. 적산가액 구하는 게 아니라 뭐 구하는 거예요? 감가수정액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적산가액 구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제조달 원가에서 빼기 감가 누계액. 감가 누계액이 무슨 말인데요, 여러분? 감가 수정액. 똑같은 말이에요. 감가 수정액, 감가 누계액.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걸렸어.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맞죠? 나왔죠? 왜요? 제조달 원가에서 빼기 제조달 원가 빼기
잔존 가치율 빼고 나누기 경제적 내용 연수하고 곱하기 경과 연수를 하면 되는데 이건 적산가액 구하는 방법이잖아.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된다고? 요것만 구하면 된다고. 제조다 원가를 한 번 더 빼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조다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구하면 되죠. 자, 그런데 되게 문제가 친절해요. 이미 기준 시점에 대한 제조다 원가가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다. 땡큐 라고 하시면 되죠. 얼만데요? 2억. 맞아요. 2억. 자, 그런데 제조다 원가가 이미 나와 있어요. 오, 감사하죠. 2억. 맞아요. 잔존 가치율 얼마? 10%. 빼기 얼마? 10%. 됐어요? 나누기 경제적 내용 연수가 얼마? 나누기 얼마? 50년 곱하기. 중요하죠. 지문 확인.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문 확인. 준공 시점 대비 기준 시점 몇 년 지났어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해서 총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죠. 곱하기 5 하는 거. 요 값이 답이에요. 제조다 원가 안 빼도 돼요. 왜요? 뭘 구하라고 했으니까? 감가수정액 구하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보죠. 얘는 제조다 원가도 안 구해도 돼. 왜? 이미 줬잖아. 왜? 기준 시점에 제조다 원가를 줬잖아. 전혀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2억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2억 빼기 몇 프로? 10%. 나누기 얼마? 50년 곱하기 5 하면 얼마 나와요? 1,800만 원 나오네요. 답 2번. 맞나요? 1,800만 원 맞나요? 1,80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가수정액만 구하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정액법 3가지 다 연습했어요. 뭐였어요? 지수법, 변동률 적용법, 제곱미터당 제조다 원가 구하는 거 했고 감가 누계액, 즉 감가수정액만 구하는 것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쓴다고요? 정율법 쓴다고요. 정율법이 어떻다고요? 훨씬 쉽다고요. 왜요? 잔가율만 보면 되잖아. 28회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자, 그럼 보세요. 정율법일 때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제조다 원가에서 곱하기 잔가율에 여기 기간으로 구하시면 되세요. 됐죠?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자, 저랑 함께 보러 가시죠. 자, 제조다 원가를 구하러 갈게요. 제조다 원가 구하러 갔는데요. 신축공사비 곱하기 뭐예요? 지수법, 변동률 적용법, 제곱미터인데 이번에 뭐예요? 지수법이죠. 왜요? 여기 나와 있네, 쌤. 신축공사비 얼마? 8천만 원. 맞죠? 곱하기 지수법 100분의 얼마예요? 100분의 125니까요. 요거 얼마 나오냐면요. 요거 1억 나와요. 1억 나와요. 8천만 원의 1.25배는요. 1억이에요. 정확하게. 저 계산해 드리죠. 8천만 원 곱하기 1.25는 얼마 나와요? 딱 1억이 나와요. 요게 뭔데, 쌤? 제조달 원가. 요게 뭔데? 제조달 원가. 요게 뭔데? 제조달 원가. 이게 그래서 얼마? 1억이고요. 곱하기 잔가율이 나와 있죠. 답이 나와 있어. 잔가율 나와 있어요. 70%는요. 숫자로 바꾸면요. 얼마 나와요? 0.7이고요. 문제는 기간이겠죠. 기간 어떻게 해요? 늘 확인. 기간 확인해 보죠. 경과연수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죠. 몇 년 경과됐어요? 2년이 지났다는 거. 그래서 기간이 얼마? 제곱 하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요거 먼저 구해주시면 편해요. 0.7의 제곱. 0.7의 제곱 얼마인지 볼게요. 0.7 곱하기 0.7 하면요. 얼마 나와요? 0. 얼마? 4, 9가 나오고. 곱하기 1억 하면은
4,900만 원 나오겠네요. 계산할 것도 없네. 왜 계산할 게 없어요? 1억은 자릿수만 바꿔주면 되니까 4,900만 원 나오게 된다는 거. 한 번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율법이었고요. 장가율의 기간승으로 곱해준다라는 거예요. 뭘 구해서요? 제조다 원가를 구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은요, 이제 서술 문제가 나왔죠. 지문 문제가 나왔죠. 한번 읽어보시죠.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감가 수정 방법에 관해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틀린 거 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쉽죠? 옳은 거 구하는 것보다. 1번이에요. 정율법에서는 정율법이에요. 정율법이 무슨 뜻인데요? 정해진 비율만큼 감소한다는 뜻이죠. 정율법에서는 매년 감가율이 감소가 아니지. 이미 틀렸지. 왜요?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지, 일정. 그 말이 뭔데? 정해진 비율이잖아. 그러면 매년 감가율이 당연히 일정해야 되겠지. 이미 틀렸죠. 감가액은 감소한다 맞겠고. 답은 몇 번이에요? 틀린 거니까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정액법에서는요. 매년 감가 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맞고요. 밑에 보시면 나왔죠? 균등삼각법. 같은 비율로 깎이니까요. 경과연수에 따라서 감가 누계액이 정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상환기금법은요.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만료될 때 감가 누계액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상환기금법에 대한 정확한 정의예요. 맞는 지문이니까 체크 하나 해두시고요.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수정 방법은요. 뭐가 있다고요? 정액, 정률, 상환기금법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직접법에 있었죠? 직접법에 첫 번째 내용연수법에 뭐가 있었어요? 세 가지.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관찰, 감가법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요. 뭐 있었어요? 분해법이 있었죠. 요거까지 하나 깔끔하게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분해법. 그래서 직접법에는요. 내용연수법, 내용연수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 있었고요. 분해법 있었습니다. 라는 거. 직접법에는요. 내용연수, 관찰감가, 분해법 세 가지가 있고요. 내용연수법에는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네요. 16번이었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17번입니다. 감가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작년 시험 문제네요. 읽어볼게요. 옳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옳은 것을 구하는 거니까 소거해야 되겠죠. 기역입니다. 감가 수정과 관련된 내용 연수는 경제적 내용 연수가 아닌 물리적 내용 연수를 의미한다. 에이씨, 무슨 소리야. 무조건 감가 수정은 뭐예요? 경제적 내용 연수죠. 감가 수정할 때는요. 무조건 뭐예요? 경제적 내용 연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무슨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라는 거. 물리 내용 연수 아니다. 경제적 내용 연수가 맞다. 이거 바꿔야 되겠죠. 물리적 내용 연수가 아닌 경제적 내용 연수를 의미한다. 말장난치지 마세요. 경제적 내용 연수입니다. 1번 맞아요? 틀려요? 1번 틀렸죠. 기억 틀렸죠. 기억 틀린 거 나오고요. 또 있나요? 없네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감가 수정을 할 때는요. 뭐요? 경제적 내용 연수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2번 제조달 원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요. 물리적, 내부의 기능적, 환경의 경제적 감가를 고려한다. 반갑습니다. 맞죠? 감가 수정할 때는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물리적은요. 파손, 마멸, 재해 같은 거고요.
기능적은 뭐예요? 부조화, 설계 안 좋은 거고요. 경제적은 뭐예요? 인근 환경과 안 맞는 것들, 이런 거였죠. 세 번째는요, 감가 수정 방법에는요, 뭐가 있어요? 내용 연수, 관찰 감가, 분해법이 있고요. 내용 연수 안에 정액, 정률, 상황 기금법 있네요. 디귿, 리을 같이 묶어가네요. 디귿, 리을 맞고요. 니은 맞고, 디귿 맞고. 니은 없으니까 틀렸고, 니은 맞고, 디귿 맞고. 리을도 맞네요. 그럼 답은 나왔네요. 세 개 답은 4번이네요. 네, 답은 4번이에요. 자, 정률법 뭐가 틀렸는지 보죠. 정율법은요, 매년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 틀렸죠. 정률법은 틀렸어요. 그래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17번 문제였고요. 저희 이제 한 5분 쉬셨다가 이제 적산가액이 끝났는데요. 5분 쉬셨다가 저와 함께 적산입료 보러 가실 텐데요. 이제 제일 큰 게 끝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엄청 편해질 거예요. 하지만 적산가액도 구하는 것도 쉬우셨죠? 풀만 하실 것 같죠? 연습하면 될 것 같죠? 충분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적산가액 계산하는 거 잘 정리해 두시고 시험에서 꼭 맞추자고요. 34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5분 쉴게요.